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유경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를 처음 이제 신생아로 만날 때 이제 초보 부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아마 잠자리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노하우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요게 좋다기보다는 이것만 피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이들 잠자리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 침대들 보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침대들이 있어요. 그건 좀 피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애기들이 처음에 신생아 때 못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 낑낑거리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거를 되게 무의식적으로 열어놓고서는 잠깐이라도 뭐 이렇게 기저귀라든지 뭐 우유병이라든지 짚다가 잠깐 뒤도는 사이에 애들이 거기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정말 많은 경우가 엄마 아빠 침대에 올려놨다가 아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앞이 완전히 그렇게 열려 있는 그런 침대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거기다가 경첩까지 달려있으면 경첩은 아이들 손끼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아기 침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드웨어인데 앞에 이렇게 경첩으로 되어서 열리는 침대보다는 조금 앞부분이 완전히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려 있더라도 조금의 턱을 가지고 있는 침대들이 있어요. 보면 찾아보면 원목 침대들이 있는데 그런 침대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근데 이미 나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하실 때는 쿠션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단단한 물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물질로 한 10cm에서 15cm 정도 그 앞부분을 좀 막아주시면 훨씬 좀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쓰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 안전사고가 요거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있으면 되게 큰 사고가 나는데 아이들 침대들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풍도 되고 부모님이 그걸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설치하기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그 틈이 제 기준은 저는 항상 5cm 이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게 유럽 쪽에서는 아예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그런 규정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구사들이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 나무 살의 간격 자체를 되게 넓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아이들이 손이나 발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장난하는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데 실례로 고관절이라든지 어깨 같은 데가 심하게 껴버리면 아이들이 뒤로 본인들이 스스로 백할 수가 없어서 골절 사고가 되게 크게 납니다. 그래서 좀 그 본 간격은 조금 좀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 정도가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라면 그 다음은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약간 바닥 문화였죠. 옛날에는 바닥에서 생활을 하는 잠자리를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그 쿠션형 침대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저는 그걸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뭐 바닥 생활이 더 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침대 생활을 더 편안한 사람이라서 그거를 잘 사용하진 않았지만 바닥에서 그걸 사용하시는 게 편하다면은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고르실 때 접었을 때 조금 아이들이 턱이 너무 낮지 않아서 아이들이 한 잡고서는 9개월 때쯤 9개월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머리가 무거워서 밖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 요즘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은 거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왕이면은 제가 근데 사실 범퍼 침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쿠션형 침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온돌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욕 깔고 지냈던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온돌 문화다 보니까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난방이 켜졌을 때와 이제 꺼졌을 때의 온도 차이가 크다 보면은 근데 거기가 막혀 있다 보면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이제 물방울 맺히고 여기 또 곰팡이균이나 이런 게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 근데 워낙 알러지도 많고 비염도 많고 천식도 많다 보니 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왕 쓰고 계시면 어떻게 쓰시면 좋냐, 아래 단을 조금만 뭐 깔개라도 해서 조금만 바닥에서 띄워주시거나 아니면은 매일 들고 좀 내부를 환기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하면 좋을 만한 부분은
이제는 소재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똑똑해져서 이제 내부 자재를 무엇을 썼느냐를 되게 많이 따지고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따지는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겉에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겉에 마감에 이제 아무리 친환경 자재를 썼어도 거기에 예를 들면 라카 같은 게 많이 쓰였다든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저는 가장 피하고 싶은 거는 겉이 약간 인조가죽 같은 소재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패브릭이 난 것 같아요. 패브릭이 난 것 같고, 인조가죽은 왜냐면은 나중에 가루가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면 몇 년 정도는 쓰시면 좋은데, 아마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이제 인조가죽들 어떻게 부서지고 바스러지는지는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 2년 썼을 때야 좋지만 이제 한 5년 이상 오래 쓸 제품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나는 한 3년만 쓰면 돼.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오히려 인조가죽이기 때문에 물걸레 같은 걸로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마 난 이거 근데 한 10년을 써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인조가죽이 나중에 바스러지거나 한쪽 구석에서 바스러지면은 별로 좋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PVC 재질이기 때문에 그닥 친환경 자재가 아닙니다. 아예 베지터블 가죽 같이 조금 더 친환경 가죽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 쓰는 업체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혀져 있는 경우가 사실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건데, 왜냐면 유럽 브랜드나 미국 브랜드다 하더라도 제작이 어디서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본사가 아무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있다 하더라도 제작이 약간 믿을 만한 곳이 아니다 싶으면, 믿을 만한 퀄리티의 그런 공장이 아니다 싶으면은 사실 본사에서도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소재를 속에다가 쓰는지 모든 걸 전수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데, 가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진짜 만들기는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 마지막 장착만 국내에서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제가 가구 디자인 쪽에서 지금 총 따지면 20년 넘게 이제 경력이 있는 편인데,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 있으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